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영화를 통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 혼자 가는 카페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비님. 안녕하세요, 나윤님. 혼자 가는 카페 두 번째 방송이네요. 네. 벌써 12월이에요. 나윤님은 연말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한 달이 채 안 남았어요. 네. 올해도. 요즘 글쎄 특별하게 그거는 없고요. 이젠 정말 겨울이다. 얼마 전에 첫눈도 오다 보니까 한방눈이 왔죠. 와, 첫눈이 정말 첫눈답게 왔어요. 정말 첫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겨울이구나. 이번 한 달 잘 마무리해서 올해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었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해피빈님 일본 여행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아, 제가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 네네. 일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녔는데, 요번에는 이 영화랑도 관련이 있는 소개해드릴 영화가 일본 편 리틀 포레스트예요. 네, 근데 네, 여기 네, 네. 주인공도 나오는 또 넷플릭스의 새로운 일본 드라마인데 마이코의 행복한 밥상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무대가 교토 여기저기에서 다 찍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교토 경치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코너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이제 들어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 영화는 그 바쁘게 지내온 분들한테 휴식 같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네. 해피비님이 추천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함께할 영화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제가 힐링할 때 자주 봐요, 이 영화를. 아, 네네. 네, 일본 영화인 리틀 포레스트예요. 이제 한국 영화도 있잖아요, 리틀 포레스트가. 맞아요. 이게 일본 영화를 이제 원작으로 해서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넷플릭스에서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를 다시 보고는 했는데 일본판이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됐어요. 영화는 이가라시 다이스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2014년에 개봉한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과 봄 이 두 작품을 합쳐서 맞아요. 사계절 편을 만들었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영화가 바로 이 사계절 편이죠. 네네. 시간 되시면 이거 따로따로 다 보시는 것도 제가 진짜 추천드려요. 맞아요. 덕분에 아주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제 두 작품 풀버전 보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영화는 일본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이제 주인공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급자족을 그린 작품입니다. 감독 모리 주니치, 주인공은 하시모토 하이가 맡고 있는데요. 무덤덤하게 사계절의 농사와 음식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 역이 저에겐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 영화 시작 부분이 왜 그 자전거를 타는 뒷모습으로 먼저 시작하잖아요. 네, 뭐 네. 우리나라 리틀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카메라 앵글이 굉장히 잘 잡아서 맞아요. 굉장히 사실감이 느껴져서 제가 맞아요. 정말 같이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를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랬어요. 바람이 맞아요. 느껴지는 듯한 진짜로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굉장히 생생함을 느꼈고 또 왜 중간중간 이 영화는 그 초록 나뭇잎으로 화면을 꽉 채우잖아요. 맞아요. 와, 자연에서 주는 그 생동감이 정말로 리얼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힐링되실 것 같아요. 정말로 힐링 되실 거예요. 그럼 해피비님 영화 줄거리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 시골 마을 코모리로 돌아온 주인공 이치고는 홀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산속 깊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주인공은 농사와 요리를 테마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요. 네네. 장을 볼 수 있는 곳이 멀어서 계절별로 수확할 수 있는 작물로 손수 음식을 해 먹어요. 네.
어렸을 적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 맛을 이제 더듬더듬 기억을 떠올리며 요리를 해요. 엄마는 이치코가 성인이 되자 호련히 마을을 떠나버렸는데요. 이따금씩 오는 엄마의 편지를 보며 그리워하기도 원망하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아, 맞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3일의 휴가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네, 근데 약간의 주된 내용은 조금 다른 듯 하긴 하지만, 왜 힘이 들고 지칠 맞아요. 때, 또 위로가 필요할 때, 그 두 영화 모두가 이럴 때 생각나는 게 엄마이고 자연이고, 집이잖아요. 또 집이고, 네. 또 그리고 본인이 음식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오랜 시간을 보낸 그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고향. 거기 찾아가서 치유를 받는 부분이 좀 결을 같이 해서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진짜로. 맞죠. 네. 맞아요. 3일 일과에서도 주인공이 막 요리를 하잖아요. 돈이 아니고 그래도 손님도 5,000원 주고 받으면은 손해인데도 이렇게 맞아요. 음식을 해갖고 맞아요. 음식을 또 손님들한테 그냥 주다시피 하면서 자기가 본인이 힐링을 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엄마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좀 다독거림을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보면 여기서는 이제 엄마를 여기서도 그리워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네. 담백하게 그냥 되게 무덤덤하게 덤덤하게 그렇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엄마 음식을 해 먹으면서 엄마의 그 레시피, 엄마가 가르쳐준 네. 음식 레시피를 하면서 그렇게 치유되는 모습도 좀 인상이 남았어요. 네. 그래도 엄마하고의 그 추억, 이게 일본 영화라서 그런지 여기서 네네. 한국 리틀 포레스트에서도 그런지 몰라도 네. 엄마가 호련히 휙 떠나버리는 건 이제 제 상식에 이건 어떤 엄청난 상처일 것 같은데 또 영화 속 주인공들은 아주 무덤덤하게. 근데 이제 받아들이고 영화에서는 있는 그 부분을 모습. 우리나라 영화나 일본 영화나 사실 깊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냥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엄마에 대한 그림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엄마가 없어도 엄마랑 같이 먹었던 그 음식을 통해서 엄마를 그러니까요. 추억하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 희석해가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해피비님은 이걸 통해서 뭐 어떠셨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대자연이 아름답고 무한한 풍요였구나라는 걸 가장 크게 느꼈어요. 정말로 풍요죠. 예. 해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은 뭐 해가 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네네네. 흙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러면 모든 걸 이렇게 주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부족에 기반해서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다 모든 게 공평하고 풍요롭구나. 그런 기분을 느껴서 저는 자연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자연은 우리한테 딱히 바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무한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한한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걸 뭐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변하는 네. 그 계절의 변화. 맞아요. 뭐 이런 한결같음이 정말 대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자연 영화 보면은 도시에서만 살잖아요. 저희는 네. 이 도시에서 아웅다웅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되게 큰 틀을 못 보기 힘든 요소들이 도시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요즘에는 캠핑 떠나고 하는 것들이 음.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게 다 공평하고 자연은 무한히 준다. 그런 거를 느끼러 다들 캠핑을 떠나지 않나. 맞아요. 그런 인위적인 생각이 거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때론 그것 때문에 되게 지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사실 그 느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치유되고 보살핌 받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이제 주인공들도 이제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 엄마의 음식을 통해서 치유되고 그렇게 회복되고 이런 걸 보여주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도 우리 인간들도 자연이 어떻게 보면은 엄마 같은 존재예요.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조금 자연의 학대에. 어머니네요. 네, 해보면 우리도 자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편안해짐을 느끼잖아요.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자연에서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조금 우리가 몸이 불편을 해도 자연 가면 치유되고 나오잖아요. 회복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준비한 곡 있으시죠? 네, 이 일본 편 리틀 포레스트 OST 곡인데요. 플라워 플라워 OST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혼자 가는 카페를 듣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에서는 이제 영화 들여다보기에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영화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지 또 뭘 전달하고 싶은지 우리가 또 알아보려고 하는데 해피비님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 뭐였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풍경. 아, 풍경 빼놓을 수 없죠. 그게 진짜 힐링이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근데
조금 핸드폰으로 지루하더라고요. 보기에는 좀 아깝죠. 네, 이게 조금 와닿진 않았을 것 같아요. 화면이 작아서. 지루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집 TV로 큰 TV로 봤더니 와 진짜 풍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체가 힐링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는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취미로 캠핑을 좀 오래 하기도 했었는데 음. 이 영화는 자연 자체가 이미 무한한 풍요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네.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엘리멘탈이라는 영화 혹시 애니메이션 영화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 거기에 보면 그 영화에 보면 삶을 이루는 사원소인 태양과 비 그리고 바람, 흙이 창조의 근원이자 선물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엘리멘탈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네네. 캐릭터로 나와요. 뭐 불을 가진 여자와 물을 가진 남자가 만나요. 그 영화에서는. 근데 막 서로 안 어울려서 막 집안에서 반대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네네. 그 원소가 모두가 통합이 돼서 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였는데 좋네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모든 원소가 이 영화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자연은 그 사원소로 모든 화학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맞아요. 피조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요즘은 식재료나 식품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졌거든요. 네네. 그렇죠. 진짜. 건강을 위해서. 근데 얼마 전에 뭐 타로 이런 걸 봤는데 네. 베지터블 채식을 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카드가 나왔어요. 해피비님한테. 네. 아니, 전 도움을 그래도- 받는데요, 그러면? 뭔가 좋은 기운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아니 저도 채식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얼마나 더 채식을 하라고 하나요? 혼자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분이 어떻게 채식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 샐러드 먹고 유기농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더니 무슨 샐러드를 먹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닭가슴살 샐러드 먹는다. 닭가슴살은 뭐 베지터블은 아니니까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고기를 안 먹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비건이 적절히 좀 네. 같이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도 어서 들었던 얘기인데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채소. 네. 그래야 이제 우리 세포도 살아나면서 그게 또 좋은 에너지를 준다는 얘기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색깔도 여러 가지로. 맞아요, 맞아요. 빨주, 보라색은 가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 챙겨 맞아요.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만들어진 색이 아니죠. 인위적인 컬러가 네, 아니잖아요. 그건 네. 정말 자연에서 주는 색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챙겨서 먹으려니까 좀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에겐 그래서 비타민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는 맨날 먹고 있는데 자연식으로다가 먹으라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태어난 어떻게 보면은 근원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돌아온 그래서 곳이고 돌아갈 곳이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지인 자연에서 어떤 걸 치유를 받고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리고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영화 내용에서 보면 어릴 적에 참 그 경험과 체험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거기 보면 이 영화에서도 보면 어릴 적 그 엄마와 함께 했던 시간, 함께 만들어 먹었던 음식들 그러면서 그런 기억을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또 엄마가 없어도 그 그리움을 그걸로 대신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네, 혼자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한테 이렇게 외로움이나 그리움을 그걸로 달래가면서. 네, 그 자리를 빈 자리를 메꾸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도 저렇게 어렸을 때 같이 했던 그런 부분들은 참 중요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아픔이 조금씩 나아지고 또 스스로 성장해 가는 거를 느끼는 부분이 참 좋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참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어요. 영화가 참 별로 그렇게 화려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내용이 네네. 굉장히 잔잔하죠. 잔잔하고 네. 새끼 해먹고 졸릴 수 있는 딱 맞아요. 릴렉스 될 수 그런 있게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이치코가 친구랑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했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곶감이었나?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네. 이치코가 했던 대사가 이런 말을 해요. 친구한테.
추우면 힘들긴 하지만 춥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것도 있어. 아, 맞아요. 막 이런 말을 무조림인가? 해요.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추위도 뭐. 좋은 조미료 중에 하나다. 아, 근데 맞아요. 굉장히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힘들고 이럴 때 그건 어차피 지나가면서 그거로 해서 우리가 좀 단단해질 수 있는 맞아요. 기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대사는 참 우리가 살면서 좀 삶을 살아가는데 좀 기억했다가 힘들 때 잠깐 꺼내서 네. 조금 기억해 주면은 그 조금 힘듦이 단단해지는 네, 시간이다.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대사가 좋았고 기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는 도시락을 싸는데 네. 어쩜 그렇게 예뻐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와. 일본 여행 가면 제가 일본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네네. 일본 여행 가면 제일 즐거운 게 먹으면서 눈이 너무 즐거워요. 아, 유명하죠. 정말 네. 일본 음식 그 보는 그 네. 예쁨이 아, 너무 즐거워요. 먹기 전에 이미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공항에서 판 도시락을 먹는데 도시락 하나하나를 얼마나 예쁘고 정성스럽게 했는지 콩 하나 은행 한쪽 무 조림 하나를 얼마나 네네네. 정성스럽게 먹었는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맞아요. 진짜로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 이 주인공이 정말 그 본인의 세 끼를 먹기 위해서 많은 시간 허투루 할애하죠. 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냥 정말 농사부터 지어서 김치며 뭐며 모든 수고와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한 끼를 굉장히 본인한테 선물같이. 대접하잖아요. 야, 맞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그 한 끼를 차려서 맛있게 먹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보면 레시피 중에 하나가 호두밥이 나와요. 근데 그건 호두밥. 한번 해볼만 하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그 생각 들었어요. 호두에다 밥을 넣고 뭐 간장이나 뭐 이렇게 주먹밥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어. 우리 보면 왜 맛술 같은 거 넣어 가지고 만드는데 근데 그걸 한번 아직 시도를 못 한 거야. 내가 호두나무를 키워서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 냉장고에 있는 호두를 꺼내서 밥을 한번 못 해서 반성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이렇게 애를 써서 농사를 져서 밥을 해 먹고 매 끼를 하는데 그 냉장고에 꺼내서 그거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맞아요. 아니 나는 이거 보면서도 이제 우리 아이는 엄마 음식이 생각이 나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갑자기 뜨끔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음식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해피비님은 어때요? 저희 엄마는 요리를 엄청 잘하셔가지고 지금도 음식은 다 거의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다만 먹고 저희 딸이나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먹성이 안 좋아가지고 양쪽 집에서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다 못 먹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할 틈이 많이 사실은 없어가지고 되게 전 반성 많이 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사계절이면 사계절 음식 다 해주시고 맞아요. 안 먹고 자라본 게 없어요. 저는. 참 엄마 음식은 너무너무 정겹고 어떻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물 좋아해서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나물을 자주 해주시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참 손이 가는 게 그 시래기 나물이라고 알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무청이라는 거를 다 있어서 까야 돼서. 맞아요. 바로 그 수고가 있는데 아무리 왜 이렇게 왜 시래기 전문점 이런 데 가서 많이 푹 익힌다 그래서 한다고 해도 그 껍질이 익힌다 있으면 안 하더라도 돼요. 그 맞아요. 껍질은 껍질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내가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 껍질을 일일이 다 벗겨가지고 시래기를 해줘서 다른 데에서는 시래기를 제가 못 먹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부드러운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 날 위해서 딸 먹으라고 엄마 아직도 수고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엄마한테 많이 고마운데 엄마한테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고 너무나 가끔은 당연하게 엄마 음식 맛있게만 먹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저도 이 추운 걸 정말 싫어하는데 네.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도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들었어요. 축복이죠. 무 같은 경우나 뭐 겨울에 보면 다 저장식품으로 말리고 네. 뭐 건조시키고 해서 막 먹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얼마 전에 후쿠오카에 갔었는데 음. 무슨 현지인들 아줌마들 이제 뭐 경기도에 이렇게 식사하러 가는 브런치집 같은 데가 아, 봐요. 네네네. 우연히 지나가다 들려서 먹었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그때 감이 나던 계절이었어요. 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연근이랑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조금하게 브런치상에 나오는데 그때 감동스럽더라고요. 이게 진짜로요. 이 찬바람이 살짝 불 때만 이거를
먹을 수 있지 않을 음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먹지도 않던 연근도 정성스럽게 다 먹었어요. 정말로 잘 드셔야 돼요. 그런 거는 보면은 그 음식이 그렇게 정갈한 음식을 보면 정말 감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 맞습니다. 음식이 좀 별것도 아닌데 너무 막 소중하게 공항 도시락을 그렇게 해준다는 거는 너무 가도 그래서 또 다른 나라 갈까 하다가도 일본으로 달리 향하는 게 음식이 아닐까. 정말 정성이 아닐까. 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본인한테 해주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도 본인이 본인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직접 해서 특히 본인한테 주는 선물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급하면은 그냥 뭐 먹을까 하다가도 나가서 한 끼 사 먹고 그냥 들어가자 하다가도 어떡할까 하다가도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아이 없었으면 그냥 한 끼 후딱 사 먹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덕분에 어른들이 이런 말 하시잖아요. 애 덕에 아이 덕에 얻어먹는다. 맞아요. 예전에는 왜 우리가 말 이렇게 하잖아요. 대충 한 끼 때우지 네. 뭐.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 영화를 보면서 한 끼라도 제대로 나를 위해서 챙겨줘야 차려 먹자. 되겠다. 그게 맞아요. 날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한테 굉장히 맞아요. 나를 아껴주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나 먼저 아껴줘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뭐 키워드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좀 이렇게 핵심적인 생각나는 뭐 단어나 이 영화를 보면서 와닿는 단어 있으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요. 대자연이 주는 선물. 네. 우리는 부족 기반으로 뭐가 없어, 뭐가 부족해, 막 이렇게만 살아왔는데 네네. 알고 보면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맞아요. 모든 요소가 엘리멘탈에 나오는 모든 요소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이 영화에서 제가 보기에는 키워드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관계였어요. 네네. 왜냐면 이제 시골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그 어르신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 그 나이 또래나 뭐 경험해 보기가 힘들고 또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그냥 그 한 사람으로 있어 볼 그런 관계도 배우질 못하니까 그 친구 둘이 이제 싸우는 게 나와요. 한 맞아요. 친구는 이제 자기 일을 좀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 안 해줬다고 서운해했죠?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 누구를 이렇게 막 투덜투덜 했더니 너가 그 주인공한테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너가 얼마나 사람을 겪어봤다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고.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치코가 생각을 엄청 많이 하면서 눈오는 막 산을 막 걸어요. 맞다. 나는 사회에 나갔었는데 사회에서 나 적응 못하고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왔어. 나는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막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도전은 관계인 것 같아요. 자연 안에서 내가 움직여서 하는 거는 하는데 관계는 정말 복잡하잖아요. 맞죠. 적응을 할 수가 없는 수많은 케이스 안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피해서 왔구나, 난 도망쳤어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다시 도시로 나가요, 이치코가. 그래서 이제 신랑감을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나 피한 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 본인이 성장해서. 네, 나 이제 이만큼 성장했고 나 관계가 어려워서 다시 내 고향으로 온 거 아니고 난 진짜 자연으로 돌아왔어 하면서 이제 막 무용을 하면서 이 마무리가 영화가, 되죠. 네, 끝났어요. 나유님은 어떤 키워드 생각해보셨어요? 저는 여기서 생각났던 단어가 회복, 치유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사실 여기 회복하고 치유에는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도 많죠. 근데 거기서 회복과 치유가 되려면 일단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안함이라는 게 있으려면 정말 편한 집, 엄마, 오랜 시간 보낸 고향, 뭐 이런 안식처 같들인데 여기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기 돌봄인 것 같아요. 아, 맞네요. 네, 맞죠. 자기 돌봄. 여기서 결국은 치유를 하건 회복이 되건 결국은 내 스스로 나를 돌봐야 되거든요. 그 환경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냥 방관해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한번 이렇게 돌봐야지만 또 그게 성장할 수 있고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돌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끼를 위해서 많은 과정들을 하잖아요.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고 또 온전히 본인한테 집중을 하잖아요. 오롯이 맞아요. 본인에게 집중했을 때 가능한 것들이 바로 이런 뭐 회복이 됐건 치유가 됐건 그러니까 자기 돌봄을 하더라도 본인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복, 치유 이런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 왜 그 소재들이 다 좋아하는 게 사실 요리예요. 근데 저는 요리를 잘 안 해요. 요리를 잘 안 하는데 네. 왜 지금 의문이 들었나요, 갑자기. 왜 나는 왜 그렇게 요리하는 영화를 자꾸만 볼까? 요리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요리를 제가 하진 않아요, 잘. 근데 요리하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예, 거고. 그게 어떤 원래 제일 좋아했던 게 심야 식당이라고. 알아요. 예. 맞아요. 그거는 진짜 제가 여러 번 뭘 보질 않는데 정말 많이 본 게 그 심야 식당이거든요. 어떤 거기. 면 때문에 그렇게 요리하는 영화를 자주 보게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거기서 요리를 싫어하면서 요리를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의문. 아니면 어쩌면 내재적인 마음은 요리를 좋아하는데 안 하는 것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가셔서 아하. 뭔가 한번 만들어 보면 몰랐던 아하. 잠재 능력을 발견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 메모리 해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나하고 친해져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내가 힘이 든지 힘들지 않은 것도 나하고 친해져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한테 쉼이 필요한데 그때 쉬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를 성천하기 전에 맞아요. 연고 나를 바르고. 좀 돌봐주고 나한테 집중하면서 나를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네. 저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이제 저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 생각에.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뭘 하고 싶지? 뭐 할 때 행복하지? 이런 것들을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요즘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그럼요. 자기한테 이렇게 몰라요. 생각하거나 물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나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많이 익숙하지가 않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무래도 그렇게 네. 이제 많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은 걸 한번 같이 나 스스로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이제 찾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 질문을 많이 해줘야 된대요. 정말로 그런 무엇을 부분이 필요한 것 좋아해? 같아요. 근데 네. 자기가 혼자 자기한테 그럼 이상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적으래요. 적어가면서 내가 대답을 써가면서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자연은 여기서는 참 엄마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확대해서 조금 본다면 제 생각은 자연은 엄마 같은 엄마 같은 존재. 요리도 엄마. 맞아요. 요리는 추억? 그런 부분이 있죠. 요리나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나한테 선물. 해주는 선물일 수도 있고 네. 그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또 다시 한번 또 나아갈 수 있는 엄마의 그 기억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시간들이. 정신에도 힘이 되고 몸에도 맞아요. 힘이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영화가 되게 잔잔하면서도 참 힐링되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 편한 것만큼 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해피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한국 리틀 포레스터랑 다른 점은 일본 편은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네. 장엄한 자연에 대한 그 대자연에 대한 섭리 같은 거를
초점으로 해서 만든 영화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잔잔하다 못해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보다 보니까 네. 별로 그렇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봤는데 네. 오히려 이 영화 보고 한국 그 포레스트 그것도 네. 봤어요. 리틀 포레스트를 찾아서 볼 만큼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국 거부터 먼저 봤거든요. 근데 김태리가 여기서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 순수한 이미지랑 그 여기 한국 영화는 좀 약간 발랄하게 표현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이게 좋았어가지고 이게 일본 꽤 있네 하고 넷플릭스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한국 거는 약간 관계나 뭐 사랑이나 맞아요. 이런 통통 튀는 한국 사람들은 약간 통통 튀잖아요. 네네. 그렇게 좀 그려서 좀 재밌고 유쾌했다고 보면 이 일본 사람들은 약간 배려하고 되게 조용하고 그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좀 그런 약간 특색이 조금 다르긴 했었죠. 약간씩 그 특색을 좀 띠는 것 같아요. 다른 특색을. 네, 그리고 약간 뭐 걷는 거 괜히 걷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다 어떤 그냥 풍경을 보여주러 걷는 게 아니고 걸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본인이 깨달은 나는 약간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제 이건 일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일본 편이 더 좋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정말 그 먹는 음식이 어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그러니까요.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젊은 친구들이 어쩜 그렇게 요리를 잘해요? 아무리 그러니까요. 엄마한테 배웠지만 얼마나 그렇게 엄마가 열심히-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해야 그 정도 그 경지에 오를지 저도 한번 시도를 한번 계속 해봐야 되겠어요. 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리에도 관심이 있어야 또 호두로 밥을 해 먹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문화에 없잖아요. 네네네. 저는 우리나라 문화에 마밥이 없잖아요. 마밥. 근데 근데 그 그냥 심야식당을 마 넣고 하면 마밥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말을 넣고 밥을 해봤어요, 저 한번 한다라고. 예전에. 그래요? 맛이 네. 어때요? 괜찮았어요. 아. 저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건강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마가 됐건 그런 식재료를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마 구하기가 그렇게 마트에서 많이 안 팔던데. 아니에요. 그 뭐죠? 그 백화점의 지하 푸드코트 이런 데 가면은 장 보는데 항상 나와 있어요. 사기 굉장히 편하시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저희 이제 참 열심히 이제 저희가 영화 소개를 하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날 위한 선물을 한번 해보자. 근데 날 위한 선물은 나에게 행복감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선물. 예, 나한테 날 위한 선물은 어떤 그 인위적인 것들, 바깥의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행복감을 그런 감정을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 그러잖아요. 빈도. 그러니까 날 위해서 오늘 적어놓을 거 본인을 많네. 위해서 맞아요. 본인을 위해서 날 위해서 챙겨주는 거, 뭔가를 한다는 거, 좋은 음식을 한번 챙겨 먹는 것도, 네. 좋은 책을 한 권 읽는 것도, 좋은 영화를 한 편 보는 것도, 뭐 날 위해서 뭐 푹 잠을 한숨 자는 것도, 날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는 거, 이런 게 본인을 위해서 해주는 이런 감정이 들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 많이 챙겨주는 그런 시간을 자주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나를 위한 시간. 네. 나를 위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좋은지 알려면 아마 본인이 알 나에게 거예요. 질문부터 해서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뭘 하면 편한지. 네, 뭘 하면 편한지, 뭐는 난 이런 거가 즐거웠는데 지금은 별로 즐겁지가 않아라고 생각이 들면 또 새로운 걸 찾아보고 네. 도전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저도.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영화 네. 다음 영화는 이제 연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주제로 맞아요. 된 영화를 맞아요. 크리스마스가 있고 연말 되면 굉장히 우리가 또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맞아요. 기대되고 설레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네, 누가 네. 나를 주는 것처럼 아마 거기에 맞는 딱 알맞은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2주 동안 집을 바꿔서 살아보면 아.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나유님이 글쎄요. 한 연말이라서 좀 새로운 기분을 내긴 내야 되는데 네. 너무 지루한 일상에 누군가하고 집을 바꿔서 2주 동안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루함은 사라질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새로운 곳에서 굉장히 신선할 것 같고 기대될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주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야 어떤 집하고 되겠네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도시에 사니까 네. 그래도 좀 이 영화처럼 네. 자연이 착 펼쳐져 있고 맞아요. 폐치가 같은데 그래서 나무 토막 떼고 그리고 좋은데요? 먹을 거 사러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갖다가 물을 해서 끓여 먹던지 구워 먹던지 막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살다 오면 어떨까? 아, 지금 다시 이 리틀 포레스트 한 편이 탄생할 것 같기도 한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영화 한번 다음 영화. 네, 다음 기대해 영화는 주세요. 이렇게 네. 기대를 한번 해보시라고 전해드리고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래 들려드릴게요. 노래가 추천해 있죠. 주시는 영화. 사실 이 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야. 그 3일의 휴가에서 네. 그 주인공의 컬러링이기도 하고 아. 예 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나왔던 노래인데 네네네. 지금 계절하고도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해 봤습니다. 연말이라 주변 지인들 만나시느라 이제 바쁘실 텐데 맞아요, 연말. 네, 건강 관리도 잊지 마시고 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just did need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Waited till I saw the sun.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left you by the house of fun.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When I saw the break of day, wish that I could fly away.